쌍둥이인 닉과 올리버는 생일 파티를 열고 싶어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사려고 해요. 당연히 피자를 먹고 싶겠죠. 45.72cm 피자는 $5예요. 와, 도대체 어느 행성에서요? 잠깐, 이건 가상입니다. 반면 30.48cm 피자는 $3예요. 기하학에 관심이 많은 올리버는 45.72cm 피자 한 판을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45.72cm 피자 한 판과 30.48cm 피자 두 판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하학에서는 30.48cm 피자 두 판의 면적이 1458.06제곱cm라고 주장하지만 45.72cm 피자는 1638.71제곱cm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45.72cm가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기하학과 요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무게가 많을수록 칼로리가 더 많아요.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면 모두에게 충분한 피자가 제공될 거예요. 닉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손님 5명에게 배 5개를 어떻게 나누면 각자가 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바구니에 배 하나가 남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배를 자를 필요가 없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배를 바구니에 바로 담으면 돼요. 2개의 로프가 있고 각각은 1시간 안에 완전히 타버립니다. 일반 성냥 상자도 있어요. 주어진 이 물체들만 사용해서 어떻게 정확히 45분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밧줄은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끝에서 하나의 로프에 불을 붙이면 30분 안에 타버릴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 로프의 한쪽 끝에 불을 붙이면 30분 안에 절반이 타버립니다. 첫 번째 줄이 다 탔을 때 두 번째 줄의 반대편에 불을 붙이면 양쪽 끝에서 15분 안에 다 타게 되죠. 총 45분이 소요됩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3층으로 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보다 2배 빠르게 5층으로 올라갑니다. 1층에서 동시에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3층으로 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5층으로 가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어느 엘리베이터가 먼저 올까요? 질문에 답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네,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더 빨리 올라가요. 4명의 플레이어가 어느 날 저녁 자리에 앉아 새벽까지 밤새도록 플레이를 했습니다. 다 마친 후 모두가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세어봤어요. 밤 동안 모두가 $100를 더 얻었고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플레이한 건 카드놀이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뮤지션이었고 사중주로 연주한 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맥스는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 평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알람 시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사흘 동안 그는 9분이나 늦었어요. 일요일 밤 11시에 맥스가 시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시간을 설정했다고 가정할 때 화요일 아침에 실제로 알람이 울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시계는 하루에 3분 또는 8시간마다 1분씩 늦어집니다. 일요일 오후 11시부터 화요일 오전 7시까지 32시간이 있어요. 따라서 시계는 4분 늦어지고 알람은 7시 4분에 울립니다. 한 상인은 향후 거래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시장 30곳을 돌아다닐 계획입니다. 그의 손에는 집에 두고 갈 수 없는 사과 3봉지가 있어요. 상인은 어쩔 수 없이 과일을 들고 다녀야 해요. 안타깝게도 음식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각 가방에서 과일 1개씩 세금을 내야 해요.
상인이 가능한 한 많은 과일을 보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모든 시장을 방문한 후 얼마나 많은 사과를 갖게 될까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상인이 90개의 과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각 가방에는 사과를 30개 이상 담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사과를 가방에서 가방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개의) 시장을 방문하면 상인은 가방 하나를 완전히 비우게 돼요. 두 번째 가방은 15개의 시장을 더 방문한 후에 비워지죠. 이제 5개의 시장만 남았고 상인은 사과 5개를 그곳에 남겨둘 거예요. 상인에게는 25개의 과일이 남게 되지만 거래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쌍의 친구가 함께 소풍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는 샌드위치 3개를 먹었고 캐시는 2개, 리나는 4개, 마리아는 1개를 먹었어요. 잭은 여자친구 메리만큼 샌드위치를 먹었고 밥은 여자친구보다 2배, 알렉스는 3배, 빈센트는 4배나 많이 먹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샌드위치를 32개 먹었어요. 알렉스의 여자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예요. 잭은 샌드위치 3개를 먹었고 그의 여자친구는 메리입니다. 밥은 샌드위치 8개를 먹었고 그의 여자친구는 리나예요. 빈센트는 샌드위치 8개를 먹었고 캐시는 2개만 먹었습니다. 알렉스는 샌드위치 3개를 먹었으니까 그의 여자친구는 마리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약간의 계산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추측 게임을 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숫자를 하나 떠올리세요. 이제 3을 곱하세요. 다 됐나요? 좋아요. 이제 6을 더하세요. 다음 단계는 이 숫자를 3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제 결과 숫자에서 생각한 숫자를 뺍니다. 맞춰볼게요. 결과적으로 2. 맞죠? 마술이 아니라 그냥 똑똑한 수학 수수께끼예요. 어떤 숫자로도 통합니다. 사바나에 불이 났어요. 사자 3마리와 얼룩말 3마리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어요. 불을 피하려면 악어가 때로 몰려드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근처에 한 번에 2마리의 동물을 태울 수 있는 뗏목이 있었는데 적어도 1마리의 사자나 1마리의 얼룩말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자가 강 양쪽의 얼룩말보다 잠시라도 많을 수 없어요. 냠냠, 아시죠? 어떻게 하면 모두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먼저 사자와 얼룩말이 강을 건너야 해요. 사자는 반대편 강둑에 남고 얼룩말은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 건널 땐 사자 2마리가 뗏목을 타고 건너지만 1마리만 반대편에 남습니다. 사자 1마리는 돌아오고요. 다음으로 얼룩말 2마리가 강을 건넙니다. 뗏목을 다시 보내려면 사자와 얼룩말이 있어야죠. 이제 안전한 뚝에는 사자 1마리와 얼룩말 1마리가 있고 불이 난 뚝에는 얼룩말 2마리와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다음 건널목에서는 2마리의 얼룩말이 뗏목에 타요. 이제 모든 얼룩말이 안전해졌고 사자는 친구들을 1마리씩 데려올 수 있어요. 다니엘스 씨는 수학과 교수예요. 그는 학생들을 위해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가 제시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학기 말에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숫자 5가 4의 절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다니엘스 선생님의 학생이라면 시험을 치러야 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로마 숫자를 사용해야 해요. 로마 숫자에서 I, B는 4를 나타내고 V는 5를 나타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5는 실제로 4의 절반인 것처럼 보이네요. 짧은 영어 퀴즈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물론 되셨겠죠? 홀수이지만 한 글자를 빼면 짝수가 됩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7입니다. 7에서 s를 빼면 even, 짝수라는 단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멋진 팁을 드릴게요. 파이의 모든 숫자를 외우는 것이 어려웠다면 포기하세요. 숫자가 수조개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7자리를 기억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How I wish I could calculate pi. How의 3글자, I의 1글자, wish의 4글자, 다시 I의 1글자, could의 5글자, calculate의 9글자, pie의 2글자가 있습니다. 3.142로 9위가 나왔네요. 아, 진작 알았더라면.